자, 대통령이 흔든 나라 우리 국민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집회 그리고 촛불 시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헌법적인 것이 어딨냐. 저는 우리가 탄핵이 될 거라고 믿고 밀어붙이면 될 거고.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김정환 기자. 오늘 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를 내놨는데 네. 요 대목이 눈에 띄네요. 이 노란 글씨 저희가 표현한 건데요. 철저히 심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판결이 그래서 3월이나 4월경에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까지 낳게 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는 신속하게 좀 더 상당히 많은 철저하게 심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 이제 법원에 계셨으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철저하게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죄송하지만 네. 박한철 소장의 신년사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형사소송법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아. 그러면 철저히 심사하지 그냥 대충 심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을 것이며 네. 신속하게 하지 그냥 느긋느긋하게 했다가 겨우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원론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지. 저기서 제가 그 캐치할 수 있는 박한철 소장의 그 이번 탄핵 재판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일단 대통령은요, 김정환 기자. 네. 나는 이런 생각이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라는 것이 반박 답변서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네. 또 한번 분통을 터뜨렸죠. 이게 개인적인 어떤 고백성사 같은 느낌은 들지만 네. 대통령다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이득은 당연히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전제 조건이고 또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조건의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됐거든요. 2004년도 얘기인데 그때 탄핵이 기각된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네. 그 선거에서 중립성 의무 위반. 네. 물론 그거 말도 했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거 가지고 탄핵하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매번 탄핵당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있죠. 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개인의 범죄의 문제였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어떤 자기 네. 정파의 이익 이런 문제였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보다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보다는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이거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은 이제 바꿔 말하자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그 검찰 수사 내용 등등을 볼 때 과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자격을 상실할 정도가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지난번에 그때는 대통령 선거 개입 여부라는 네. 한 가지가 집중돼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뭐 뇌물 혐의라든지 혹은 언론 탄압이라든지 등등해서 헌법적으로 위반 구체 사례가 거의 한 10여 개 이르고 법률적으로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구체적이고 혐의가 많다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질적 양적으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대통령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한 반면에 네. 헌법재판소 소장은 보면은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액센트를 뒀다는 점에서 비록 저게 법률적인 용어라 할지라도 네. 너희들은 느낌으로 과거는 다르다
뭔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상당히 마음을 굳게 먹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3자 뇌물죄, 뭐 그것 때문에 법률 의율하는 게 좀 복잡하다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만 혹시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지갑을 썼다 이 문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그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공소장 내용 등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제3자 뇌물 제공은 네. 그 K스포츠나 미르에 돈 갖다 주고 어떤 특혜를 받고 그다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은 이건 제3자 뇌물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 공동 지갑을 썼다면 제3자 뇌물 제공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게 되니까 이건 훨씬 더 그 의미가 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월 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 특히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 이제 1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될 텐데 결국 오늘 이제 마무리한 시점이 되니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네요. 우리 국민 가운데 가슴에 멍들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좀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많은 아픔 겪었거든요. 우리가 70년 동안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운 우리나라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멍드셨겠죠. 이제 털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픔도 털어야 되고요. 낡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했던 것 이제 털어야 됩니다. 새해가 바뀌면 그 위대한 도전 시작됩니다.